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입니다. 자, 네 번째 시간, 전에 네 번째 시간 동화 기업에 대해서 한번 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전액의 구조 특징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공부들을 확실히 했고요. 엔캠, 그렇죠? 첨보를 먼저 했고, 엔캠 두 번째. 자, 세 번째 기업은 우리가 동화 기업을 한번 알아보도록. 너무 유명한 기업이죠. 네. 결론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설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전해액 생산 능력 확대는 물론 두 가지 펀더멘탈 변화가 동아기업 주가의 주가 레이팅의 촉매제로 될 것이다. 두 가지 펀더멘털 변화가 대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삼성 SDI를 쫓아가는데 삼성 SDI가 미국의 공장을 증설한다면 동사도 당연히 쫓아가서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동아기업의 이제 시가총액을 보면 약 2.2, 어제 좀 올랐으니까 가격이 좀 올랐겠죠. 2.2조, 엔캠이 한 2조, 후성도 2조, 첨보가 한 3.2조인데 첨보 수준으로 다들 올라오고 3조 정도가 목표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끊임없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4만원대에서 43,000원대에서 11만 3천원까지 4, 3, 12, 3배가 올라가는데 그 사이에 물론 많은 질곡이 있죠. 올라갔다 내려오다. 여러분들은 이 조정을 못 참으시더라고요. 네, 이 조정을 못 참으시더라고요. 이 큰 그림을 못 보니까 이 조정을 못 참으시고 다 중간에 파시는 모습이 많은데 이 종목도 일단 15만원 시가총액 기준으로 3조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자회사인 동아 일렉트로라이트가 주로 전액을 만드는데 이 회사가 KOTC에 이제 나오죠. 네, KOTC는 거래가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도 그러면 동아기업이 좀 어려움을 당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꾸준히 같이 올라가도록 이거는 KOTC에서 사기가 좀 힘든 구조니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아기업의 핵심의 전해액 사업은 자회사인 동아일렉트로나이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급치를 한번 볼까요? 기관들은 최근에 또 빨간색으로 살짝 물을 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빨간색으로 물을 들이고 있고요. 그만큼 전해액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사가 최근 이제 증설이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보는 거죠. 네, 주민호 애널리스트가 쓰신 글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 이 증설이 단순한 증설은 아니다. 동아 일렉트로나이트의 증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다. 그는 이로써 2021년 말 기준 5.3만 톤에 멈춰있던 전해액 생산 능력을 2025년 말에는 13.6만 톤으로 확대가 예상된다. 그렇죠. 5, 3, 12. 한 3배 가까운 2.5배 정도의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기존 고객사 삼성 SDI하고 SK온 외에 신규 잠재 고객형 증설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모가 아직 구체적으로 더 늘어날지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향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민회는 분석을 한 거죠. 이를 반영 시 2025년 동사의 생산 능력은 22.5만 톤과 엔캠의 22.5만 톤과 기업이 상당 부분 축소될 전망이다. 현재 엔캠의 시가총액이 1.7조, 동아일렉트론이 9천억이니까 동아일렉트로나이트의 시가총액이 1.5조, 2조까지는 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아일렉트로나이트를 KOT 시장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더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상장을 할 때 한 2조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엔캠과 항상 비교가 됩니다. 이런 면에 아주 좋은 어떤 그 주식 면에서는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최근 증설 가능성 의미를 또 한번 살펴봅시다. 미국 진출은 단순한 전의 캐파 증가 외에 두 가지 더 펀더멘털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이 점을 주민회원들이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첫째는 중국 탑티어인 LIPF6 육브라 인산 리튬 업체와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2022년 2분기부터 LIPF6 구매 물량의 50% 이상을 안정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원가 경쟁력 향상이 예상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본 엔캠도 마찬가지로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사디 원가를 내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동화 기업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는 전액의 NMP,
양극재 유기용매 정제를 비롯한 신규 소재가 2가지 이상 기대된다는 점에서 외형 확장 속도는 더 가파를 것으로 예상된다. 엔캠에서도 이 NMP 이야기가 나오죠. 네, 양극재에 사용되는 유기용매를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게 2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주민회의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설 규모가 확정되면 수전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최근 LiPF6 가격 상승에도 동아 일렉트로나이트의 2021년 3분기 영업이익은 판가 인상 효과로 29억 원이 예상되고 있다. 좋습니다. 2021년 4분기 영업이익 역시 일정 부분 판가 인상이 예상돼 25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OP 마진 9% 정도이고 LiPF6 가격 움직임에 따라서 마진 변동은 조인트 벤처가 시작되는 2022년 2분기부터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미국에 증설을 한다는 것은 첫째는 규모를 늘리면서 글로벌 어떤 그 수요에 쫓아가는 것이고 NMP 양극재 유기용매에 관한 재활용 그 사업에 뛰어들면서 동사의 먹거리를 장착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재화,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내재화를 통해서 원가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안정적으로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해 가고 있다. 이렇게 특징들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사의 자회사인 동화 일렉트로나이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일렉트로나이트입니다. 네. 파나스이텍인데 이름이 바뀌었죠. 주식은 1324만 6271주를 가지고 있죠. 액면가 500억, 자본금이 66억, 지금 시가총액으로 거의 9천억이 왔습니다. 8,954억, 네, 3천억대에서 봤는데 6만 7천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의 영업이익을 한번 보면 이건 2020년 말 기준으로 19년에는 약 2억 6천 정도 플러스가 나는데 지금은 약 10억 정도 마이너스가 나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이너스가 투자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일어났죠. 이제는 더 많이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이제 1,160억 정도 일어나고 있고요. 네, 향후에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생산 능력이 정말 중요하죠. 네, 20년부터 쭉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13만 6천 톤까지, 21년에 5만 3천 톤에서 25년 13만 6천 톤까지 이 정도는 가야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엔캠과 맞게를 나란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증설이 삼성 SDI를 따라서 미국으로 간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의 생산 능력을 한번 봅시다. 2025년 기준이죠. 엔캠 1.9만 톤. 생산량. 이건 저거네요. 보니까 그 시가총액 기준이네. 엔캠 1.9조, 동화기업 2.2조. 생산량을 기준으로 엔캠은 22만 5천 톤, 동아일렉트로는 13만 6천 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목표인 엔캠을 따라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13만 톤, 22만 톤, 약 10만 톤 차이가 있는데 또 쫓아가겠죠. 네. 그래서 2023년 정도에 동아 일렉트로나이트는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상장을 할 것 같은데 가격이 엔캠이 한 3분의 2 정도면 적절하지 않을까. 엔캠이 이 정도 되면 지금 2점 몇 조인데 3조까지 올라오겠죠. 네. 엔캠이 3조라고 치자. 그러면은 3분의 2면은 뭐 2조 6천? 뭐 이 정도죠. 그렇죠? 네. 2조 6천. 뭐 3분의 1이면은 3, 9천억이니까 2조 1천 정도 되겠네요. 2조 1천. 지금이 9천억이니까 KOTC에서 주가를 사더라도 한 2배 정도는 먹을 수 있다. 이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의 실적점만 한번 봅시다. 동화 기업에 대해서 2021년 매출액 9,557억, 거의 1조 가까이 찍네요. 영업이익은 내자수인 1,287억을 찍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액 유기용매 이렇게 이제 크게 가고 있는데 동사 2022년 내년을 한번 봅시다. 매출이 1조를 넘어가네요. 네. 영업이익은 1,493억.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기업, 동화 기업을 봤습니다. 일단은 자회사인 동화 일렉트로나이트가 아직 상장 전인데 KOTC에 있다.
9천억 정도이다. 향후에 내년에 상장할 때는 한 2조 밸류를 본다면 한 100%는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잘 한번 살펴보시라. 그리고 미국에 이제 증설을 하면서 캐파를 엔캠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키워가는데 결국 삼성 SDI가 얼마나 성장하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동사의 핵심은 전고체 배터리 사업입니다. 제가 봐선 삼성 SDI와 이미 이제 삼성 우리 기술연구소라고 하죠. 거기서 이미 양산 실험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는 양산을 해야 되겠죠. 실험실용이 아니라. 그래서 그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투자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최근 한 향후 5년간 정도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시장을 휘어잡을 때 그렇지만 5년 정도면 미래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는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가 2차 전지에서 너무 많이 나올 것이다. 그 전고체 배터리를 가장 먼저 앞서 있는 게 삼성 SDI고 그 SDI에서 전해액과 전해질을 같이 공부하는 회사, 같이 협업한 회사는 동화 기업이다. 그 자회사 동화 일렉트로나이트가 상장된다면 그 종목을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러한 논리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꾸준히 공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후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